나중에는 거의 애원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있던 중 쇼핑을 마친 여자가 저를 찾으러 화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행복이 엄마, 여기서 뭐해? 남편이야? 그 여자가 말을 하자마자 남편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여보세요? 뭐야, 끊었네? 그런 저를 보고 그 여자가 소름 끼칠 정도로 씩 웃더라고요. 뭐, 급한 일이 있대? 그 여자의 물음에 저는 지치기도 했고 횡설수설한 남편이 신경 쓰이기도 해서 대답했습니다. 네, 죄송한데 저 먼저 가볼게요. 집에 일이 생겼네요. 그래? 아쉽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난 더 쇼핑하다 갈게. 그러세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날 있던 일이 모두 불쾌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문자로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까지 했어요. 평소에 저를 구속하거나 집착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정말 왜 이러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퇴근 시간이 되어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나영아, 나 오늘 상가집 갔다가 새벽에 들어갈 것 같아. 뭐? 갑자기 상갔지?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와서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갈게. 그리고 나영아, 왜? 그 태교 모임 이제 안 가면 안 될까?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오늘 나부터 정말 왜 그래? 당신 이런 사람 아니잖아. 대체 뭐가 문제야? 아니야. 나중에 이야기하자. 남편은 또 제 물음에 회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교 모임에서 만난 사치스러운 여자와 남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에는 어떤 연결점도 찾을 수가 없어서 답답했어요. 그렇게 침대에 누워서 생각만 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문을 열고 나가서 남편을 봤어요. 아, 깜짝이야. 안 잤어? 지금 새벽 2시인데 얼른 자. 당신, 나랑 얘기 좀 해. 왜? 무슨 얘기해? 나 피곤한데. 낮에 왜 나한테 갑자기 전화해서 집으로 가라고 했어? 그리고 갑자기 관심도 없던 태교 모임에 가지도 말라고 하고 대체 뭔데? 제가 따지자 남편은 얼굴이 하얘져서 식은땀까지 흘리며 덜컥 저를 끌어안고 말했어요. 나영아, 네가 요즘 많이 정신이 없었지? 미안해. 다 사정이 있어서 그래. 나영아, 절대로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나 믿어줘. 나도 지금 복잡하고 미치겠어. 내가 명명백백히 밝혀지면 그때 다 말할게. 저는 그런 남편을 떼어내고 다시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일이 뭔데? 우리 결혼 전에 약속했잖아. 서로 힘든 일 숨기지 말고 나눠두기로 했잖아. 나 요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당신은 변한 것 같고 주변에 이상한 일만 생기는 것 같고 불안하고 무서워. 말을 채이지도 못하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그런 저를 남편이 다시 안아주면서 자기를 믿으라는 말만 반복했어요. 모든 게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은 남편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낮부터 새벽까지 너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졸음이 밀려왔어요. 남편이 집에 오니 긴장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고 아침에 깼더니 남편은 출근하고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바로 태교 모임에서 만난 여자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차단까지 했어요. 어쩐지 쎄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라서 더는 연락하고 지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태교 모임에도 가지 않았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 가서 2주간 시간을 보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엄마 밥이 그립기도 했고 엄마한테 태어날 아이의 육아에 관해서 상의하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2주간 친정에 간다고 하니까 남편은 오히려 반가워했어요. 그래, 나영아. 친정 가서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고 편하게 지내다 와. 나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잘됐다. 나도 많이 신경 못 써줘서 미안했는데. 어째 좋아하는 것 같네. 그냥 같이 말까? 아니야. 내가 일찍 퇴근하면
길 갈게. 멀지도 않은데 뭐. 퇴근하고 1시간이나 운전해서 와야 되는데 힘들지? 나도 괜히 한 소리야. 나 없이도 밥 챙겨 먹고, 알았지? 우리 행복이 태어나면 나 3개월 후에 당장 복직해야 되니까 엄마 용돈 드리면서 아이 맡기려면 지금부터 물밑 작업을 해둬야지. 그래, 알았어. 그렇게 저는 친정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엄마 밥을 먹었더니 속이 든든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서 쉬고 계시던 엄마에게 죄송하지만 저희 애를 평일에만 돌봐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그래야지. 맞벌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 엄마도 다 해봐서 알아. 제가 섭섭하지 않게 용돈 챙겨드릴게요, 엄마. 아이고, 그럼 많이 줘? 당연하지. 그나저나 김서방은 요즘 많이 바쁘냐? 전에 먼저 안부 연락도 잘 안 하더니 요즘은 연락도 없고. 아, 그 사람 요즘 일이 많은 시즌이라서 맨날 야근해. 퇴근 일찍 하면 온다고 했어. 그래? 임신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게 한이 된다. 너한테는 잘하고 있지? 엄마의 물음에 대뜸 그렇다는 대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상민씨 다정한 거 엄마 아빠가 잘 알잖아요. 대견해. 그럼 됐다. 하지만 제가 일주일간 친정에 머무르는 동안 남편은 두세 번 연락한 게 다였습니다. 원래는 한 주 더 있으려고 했는데 저는 월요일에 서둘러서 집으로 갔어요. 왠지 모르게 가야만 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오후 3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남편 핸드폰이 거실에서 울려대고 있었고 남편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울리던 전화벨 소리가 멈추고 문자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남편의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런데 휴대폰 대기 화면에 뜬 메시지를 보고 저는 맥이 탁 풀렸습니다. 자기, 와이프 아직 안 왔지? 언제 올 거야? 오늘 나 보러 오는 날이잖아. 그토록 믿었던 남편이 결국 외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뒤 가릴 것 없이 바로 메시지창에 뜬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 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런데 희한하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바로 남편의 상간녀에게 빽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뭐하는 년이야?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어? 뭐야? 그리고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어서 저는 만나자고 말했어요. 지금 내가 갈 테니까 주소 불러. 소송도 하고 싶지 않으면 얼른 불러. 제 기세에 당황한 눈치였고 문자로 남겨주겠다고 대답해서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바로 찍어준 수소로 달려갔습니다. 저희 집에서 택시로 20분 거리에 있는 한 오피스텔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도착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벌컥 문이 열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행복이 엄마 왔어? 얼른 들어와. 만삭으로 배가 불러있던 남편의 상간녀는 다름 아닌 태경호에서 만났던 그 여자였어요. 담배 쩐내 나는 슈퍼카를 끌고 명품으로 휘감고 있던 그 여자 말입니다.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기분이었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 놀랐어? 뭘 놀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힌트를 줬는데. 안 들어올 거야? 상간녀의 말을 듣고 힘겹게 발을 떼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안에 빠르게 둘러봤는데 만삭이 엄마가 준비해야 할 아기용품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집안이 휑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태연하게 주스를 가져와서 제 앞에 놓고 말했습니다. 뭐 어디까지 알고 왔는데? 뭐라고? 지금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너 내 남편이랑 무슨 사이야? 어? 무슨 사이인데 자기라고 불러? 아, 뭐 다 아는 건 아니구나. 일단 그 인간 불러놓고 이야기하자고. 기다려봐.
그리고 그 상간녀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당신 와이프가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어. 내가 다 털어놓기 전에 얼른 와야겠는데? 상간녀 주제에 왜 저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물어도 남편이 오면 말하겠다면서 간만 보더라고요. 이제 몇 주차야? 그때 18주차라고 했었나? 그럼 이제 28주차쯤 됐나? 계산이 안 되네. 아무튼 뭐 내가 먼저 상민씨 아들 낳겠네. 이거 뭐 연년생도 아니고 뭐가 되는 거야? 그 여자는 그런 끔찍한 이야기를 하면서 소름 끼치게 웃었습니다. 당장 머리를 쥐어잡고 뜯어버리고 싶었지만 일단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먼저 이 여자를 만나서 관계를 하고 임신까지 시켰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게 숨겨온 남편에 대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고 헐레벌떡 남편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있는 힘껏 따귀를 때렸습니다. 상민씨,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언제부터 날 속인 거야? 남편은 바로 저에게 변명을 시작했어요. 나영아, 정말 아니야. 내가 전에 말했지. 나 끝까지 믿어달라고. 내가 충분히 오해할 수 있어. 너도 지금까지 속았으니까. 얼토당도 하는 소리를 해서 저는 다 화가 났고 옆에서 저희 대화를 들으며 낄낄대고 웃던 상간녀를 보며 머리가 쭈뼛쭈뼛했습니다. 어머, 너무 재밌다. 이거 돈 주고도 못 볼 장면이네? 아, 근데 왜 이렇게 배가... 그런 상간녀에게 제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돈 주고도 못 볼 장면? 이 사기꾼이야. 수면제 먹이고 임신했다고 거짓말 쳐서 돈 뜯어낸 거 그거 나한테만 한 짓이 아니더라. 너한테 당한 사람들 지금 다 만나봤거든? 곧 고수장 들어올 거야. 남편의 말에 그 당당하던 상간녀의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깨객 소리를 질렀어요. 왜? 지금 근제가 문제가 아니라 나 진통아, 얼른 119 좀 불러, 얼른. 그 여자 너무 아파해서 일단 저는 구급차를 불렀어요. 남편과 그 여자가 탄 구급차를 따라가면서 대충 자취중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영아, 일단 지금까지 얘기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에는 너무 당황했고 저 여자가 협박을 해서.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있던 시청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에 점심때마다 동료들과 들러서 커피를 샀다고 했어요. 그렇게 한두 달이 지났을 무렵에 남편이 외근하고 돌아오다가 동료의 부탁으로 그 카페에 혼자 커피를 사러 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간녀, 아니 사기꾼년이 남편에게 커피를 마시고 가라고 건넸고 그걸 마신 이후로 남편은 정신을 잃었다고 했어요. 난 아무 기억도 없는데 그 여자 내 애를 임신했다는 거야. 그리고 시청에다가 탄원서를 보내겠다느니 협박을 해서 처음에는 요구하는 돈을 다 줬어. 나도 처음에 어리석었지. 그러다가 나영이 네 곁에서 맴돌면서 협박을 시작하니까 미치겠더라고. 아무래도 수상해서 몇 주 전부터 이 여자에 대한 걸 알아봤는데 글쎄 벌써 사기 전과가 있던 여자더라고. 남편도 버젓이 살아있고 이런 양아치 같은 년놈이 작아서. 그 사기꾼녀는 자기 남편과 임신한 아이를 빌미로 애꿎은 남자들에게 접근해서 협박을 하고 거액의 돈을 뜯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이를 외국으로 불법 입양을 보내고 입양을 보내지 못한 아이는 보육원에 맡기고 방임 학대했던 거예요. 남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기꾼 년놈들은 죽어마땅한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불신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당신 말은 일단 알겠는데 나 너무 충격받아서 모든 게 믿기지가 않아. 그래 나영아, 네 마음 다 이해해. 나는 이미 저 여자 고소해놨고 증거도 다 확보했어. 내 애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아이 태어나기만을 바라고 있었어. 그럼 친자검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친자검사 확인 소송도 넣어놔서 애가 태어나면 바로 검사할 수 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 사기꾼 년을 태운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에 도착했더니
이미 차 안에서 아이를 낳았더라고요. 그리고 저 차를 통해서 남편은 친자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몰라요. 남편은 분명하게 결백을 시작했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여자가 내가 남편의 아이가 맞기라도 하면 나는 지금 뱃속의 아이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런 걱정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이 말이 맞았는지 친자검사를 결과를 보러 간 날 의사가 말했어요. 이재희 씨, 아이와 김상민 씨 부자일 확률 0.01%도 안 됩니다. 한마디로 부자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경찰 요구로 이재희 씨 남편이랑 검사했더니 남편의 애더라고요. 그제서야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제 손을 꽉 잡았고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나니 그 여자의 실체가 더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로 갔습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입원한 산부인과 병실에 경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이 사기꾼 신고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남편이 묻자 경찰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오늘 강제 퇴원시키고 서울 가서 조사할 거예요. 혐의점은 다 파악이 된 상태라서 이미 구속될 겁니다. 남편과 저는 당장이라도 그 사기꾼 년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왜 그랬냐고 묻고 싶었지만 뭔 특별한 이유가 있겠나요? 선량한 시민을 말도 안 되게 협박해서 남의 귀한 돈 갈취하려는 사회적인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겠죠.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게 손이 발이 되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진작에 너한테 다 말했어야 했는데 난 정말 너랑 결혼생활 망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은 진심으로 반성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을 한 거지 살도 쭉 빠졌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저는 말했어요. 그래, 무슨 일이든 같이 상의하기로 했잖아. 근데 당신 이해해. 당신이 피해자인 거 이제 다 밝혀졌는데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아니야, 내가 너무 바보 같아서 당한 일이야. 정말 미안해. 나영아, 나 이제부터 우리 가정 확실하게 지키면서 살 거야. 다시는 이런 일 안 당할 거야. 그래. 당신에 대한 믿음 변화 없으니까 액땜했다 치고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자. 그 사건 이후로 저희 부부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건강하게 첫째 아들을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하면서 사기꾼형과 그의 남편이 벌인 인간 이하의 범죄들이 드러났습니다. 제 남편 이외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2명이 더 당했고 그 사람들도 협박을 받아서 억지로 거액의 돈을 뜯겼다고 했어요. 그년 놈들은 아동학대, 방임, 협박, 사기 등등 제명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을 파탄낼 뻔한 2년 놈들은 징역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아찔한 기분이 듭니다. 제가 만약 남편을 믿지 못하고 끝까지 오해를 했다면 지금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겠죠. 저는 첫째 아들을 낳고 2년 후에 또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핀존을 놓으셨어요. 너희 또 애 낳을 거 아니지? 나도 이제 온데만에 삭신이 있으셔서 애 더 못 본다. 그렇게 알아. 장모님,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저희 하나만 더 낳으면 안 돼요?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이놈 이거 장모 죽일 놈이네. 그런 농담을 하며 깔깔 웃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도움 덕분에 아들, 딸 딱 둘만 낳아서 지금 회사를 다니면서도 아이들 잘 키우고 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그런 사기꾼에게 당했다는 사실을 지금도 모르고 계십니다. 괜한 걱정 끼칠까봐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엄마가 이 사연을 들으신가 해도 본인 딸 이야기만 좀 모르실 거예요. 앞으로도 굳이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희 부부의 마음이네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자식 낳으면 아내는 뒷전이 된다고 하는데 남편은 애들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민씨, 여보, 입에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요. 나는 당신보다 우리 애들이 100배 1000배 더 좋거든? 뭐?
나 삐진다. 난 나영이가 애들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은데? 진심이야. 알았어. 저희 부부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애들은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아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서 이력이 붙은 모양입니다. 첫째한테는 아직까지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어요. 둘째 때처럼 제대로 된 태교도 못하고 임신한 동안 엄마 아빠도 정신없이 보내야 했었으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칙칙하고 건강하게 자라주는 아이들을 보면 고맙고 앞으로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